네, 개장했습니다. 9시입니다. 하템경제TV 10월 12일 목요일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낙폭과 대출 중심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하겠지만 우리 애청자님은 적극적으로 움직일 시기다. 네,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이네요. 자, 어제 어,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음, 깜짝 실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업계 분들 만나보면요, 2차 전지는 말씀드렸죠. 올 1분기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락다운 영향으로서 재고가, 그래서 여전 재고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금 3분기까지는 영향을 준다. 그래서 3분기는 사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은 나왔지만 대체로 안 좋을 거다. 근데 4분기부터는 회복된다. 이런 분위기라서,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서서히 돌아서야 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안 좋다 얘기 나올 건데, 이런 안 좋다고 얘기 나올 때가 주가는 저점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정말 처절하게 하락했는데요. 이제 서서히 당장은 지금 막 팍 돌아선다 할 수는 없어도 서서히 좀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자,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 강세를 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지금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AI 관련 후공정 뭐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이네요. 그 다음에 심택은 3분기에 흑자 전환하고 4분기부터는 실적이 더 개선된다 하는 게 요즘 나오면서, 보면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같은 기판 업체인데 심택하고 참, 네, 움직임이 다르죠. 이렇게까지 차별화되는 경우 잘 없었는데 그런 흐름들입니다. 게임주들, 엔터주들 다들 플러스권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뷰노하고 두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에 루닛이 한 40% 빠졌죠. 시가총액이 3조 막 이런 종목들도 단기에 40% 빠지는 장이다. 자, 루닛 뷰노 정도 보시면 되겠다. 뷰노는 50% 빠졌어요. 단기에. 조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도 많이 빠졌군요. 참, 조선은 좀 덜 빠진 줄 알았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도 이번에 많이 빠졌죠. 아까 계산하니까 이것도 한 30여% 빠졌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반적으로는 다.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를 긴가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초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오늘 오스코텍이 오늘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려면 한 네다섯 개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오늘 2차 관문 오늘 하는데, 오늘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오스코텍 유한양행에 대해서. 렉라자라고요. 비소세포 폐암. 그래서 폐암은 대체로 비소세포다 보시면 되는데, 렉라자, 예, 건강보험 관련해서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 오스코텍 유한양행관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10월 20일부터 24일 열리는 ESMO 유럽 암학회 2023 여기서 네, 그 아미반 탐합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 임상 3상 결과 이미 탑9에 성공했다 하고 존슨앤존슨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 결과가 발표되니까 이게 10월 20일은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다가올수록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 수출한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해서 제대로 된 첫 케이스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벤티지 랩도 강세네요. 인벤티지 랩 389470인데요. 자, 얘가 왜 움직였냐. 이렇게 기업을 알려드리는 게, 기업과 산업을 알려드리는 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사실 제가 여러분께 제일 하고 싶은 그거든요. 인벤티지 랩은 마이크로 플루이디, 네, 약물 전달, DDS라는 게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면, 포장, 그러니까 우리가 닥터 캡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위에서 장까지 하는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전달하는 약초 전달 기술, 지속형, 장기 지속형, 이게 당뇨, 비만, 그럼 개장 전에 우리 하 대표가 얘기했던 네, 릴리, 노보로디스크 이런 것들이 올 부각되니까 아, 이 회사도 이런 측면에서 부각되겠구나. 네,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건데요. 그래서 장기 지속형이란 게 뭐냐면 네, 약을 내 하루에 한 번씩 맞을 수도 있고 이 장기 지속되면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환자다. 그럼 매일 주사 맞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당뇨나 비만은 네,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보름에 한 번 맞는다. 이게 다 신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천천히 예, 피하에 스며들도록 하는 이런 기술이 있군요. 여기 이제 이 드러그 플루이딕 프로그램 플랫폼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펩트론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펩트론 여기 있죠. 네, 이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훨씬 균질하게 다른 것들은 막 크고 작고 수율도 낮고 이런데 얘는 균질하게 수율도 높고 이런 거다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당히 매력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시스템 이런 얘기 나오면 아 당뇨 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많은데 그래서 이 회사가 돈 들여서 신약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약물 전달 제재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기관들이 인벤티지 랩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인벤티지 랩을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LNP인데요. 리퀴드 나노 파티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메신저 RNA 치료제는 이 메신 RNA라는 게 금방 네, 사라져 버립니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봉지하는 그래서 메신저 RNA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게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신저 RNA는 장점이 백신 만들 때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모더나 이런 데서 그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온 이유가 메신저 RNA를 이용하는 바람에 이번에 그래서 노벨 의학상도 이쪽에서 받았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네, LNP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신저 RNA 백신 이런 얘기 나오면 메신저 RNA를 이용한 치료제 이런 게 나오면 아 인벤티지 랩을 먼저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요것도 상당히 제조공 이것도 제조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름 굉장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ST팜 이런 데서 메신저 RNA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 요거를 LNP를 제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게 인벤티지랩과 하니까 나름 인정받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나름 좀 개성 있는 제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성 있는 제약주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번에 조정받고 다시 고개를 드네요.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그런 특성이 있는 당뇨, 비만, 메신저 RNA 이런 얘기 나오면 인벤티지랩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리고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펩트론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 대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펩트론 둘 다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시스템 이런 게 나오면 당뇨, 비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오토에도 그동안 많이 자율주행 이런 게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9월에 그동안의 시장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7월 달에 이미 다 우리 애청자님 다 아시죠? 우리는 경험이 많잖아요. 이런 몰빵 투자 나오면 쏠리면서 나오면 후유증이 어떻다. 제가 그때도 혀를 끌끌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부작용이 이미 7월 달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부작용이 7월 달에. 그때 막 그 미래셋에서 몰빵 펀드 나오고 뭐 유튜브가 맨날 다른 주식 다 팔고 내가 추천하는 것만 사세요 이렇게 떠들고 다닐 때 저렇게 난 부작용이 온다 이런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그러면서 소부장 저기 차화정 얘기도 들었고 옛날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그 후유증이 지금 드러납니다만 자 이때도 7월에도 그 양극화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7월에도 보면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요때 요때가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4일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특정 종목에 몰려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걸 극복하게 한 게 이때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면서 AI 후공정 장비 소부장들이 움직였었거든요. 이때 한미 반도체 네,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서 그 분위기를 극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요때 국면 요 8월, 9월 상승까지의 국면은 이 현대오토에버 이런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 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그다음 로봇 오늘 로봇은 좀 안 움직이나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움직이네요. 로봇주들 또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8월 말 9월 상승까지를 주도하는 로봇, 자율주행, AI 이런 테마들도 네,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인벤티지랩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인벤티지랩 이런 것도 네, 9월 초를 9월 한 11일 전후로 해서 고점을 찍고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바이오라든지 AI 로봇 이런 쪽들이 반등을 또 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단기 낙폭이 컸거든요. 이쪽에서. 루닛도 마찬가지고 제가 루닛을 최우선으로 계속 추천해 드리는데 루닛도 지금 40% 빠졌어요. 40%. 말이 40%지 여러분.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자 파라사이 바이오도 올라오면요. 파라사이도 맞아. 사실 이런 하락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애청자님한테는 지금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 하 대표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을 했고 유망하면서 많이 빠진 종목을 빨리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우리 애청자님 빨리 움직이시면요. 그동안에 손해본 걸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과거에 어땠다가 중요한 게고 지금부터 내가 남보다 빨리 손실을 회복하느냐 초점을 맞추십시오. 파라사이어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러스도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바이오 쪽이라서요. 파러스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파러스는 AI입니다. AI인데 AI를 지능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하는 박사급 인력을 수십 명, 수백 명 고용해가지고 해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후보 물질까지 도출하려면 엄청난 많은 과정을 거치고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이제는 AI를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제약사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 신약 개발 비용이 네, 훨씬 절감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이 회사는 일단 그 경영진에 대해서 평가가 좋더라고요. 좋고 또 이 AI 하는 회사들은 신약 개발 플랫폼 한다 하는 회사들 연구소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소에 없는 데가 많아요. 있다 하는 게 강점이고 여기에 엔비디아 인셉션 네. 엔비디아가 우리가 보면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라 생각하시지만, 네, 의외로 바이오의 진심이에요. 그래, 리커슨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할 정도. AI를 바이오에 접목하려는. 그래서 엔비디아 인셉션 해서 좀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엔비디아가 멤버입니다. 그 아무나 해주지 않겠죠. 어느 정도 되니까 해줬는데, 만약에 이달에 한다면요. 인셉션 멤버면 엔비디아에 결국 그 방대한 컴퓨터도 필요하고 이런 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10월이면 지금이잖아요. 바이오 클라우드 서비스인 바이오 니모 네,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회사 지금 엔비디아 AI 테마에다가 지금 바이오 테마를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플랫폼을 떠나서 자기들도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도 지금 후보 물질까지 만들어 볼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희귀의약품을 지정받았다. 희귀의약품이라는 것은 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비소세포폐암 이런 건 유한형 기술 이전 결론적으로는 좀 AI와 바이오를 걸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도 관련이 있고 또 이런 자체 파이프라인까지 가지고 있어서 나름 스토리가 탄탄한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오주 중에서 이런 AI와 관련이 있는 게 두 종목입니다. 신테카 바이오하고 파로사이 바이오인데 신테카 바이오도 매니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지금 AI 신약 개발 관련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네, 파로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은 좀 그 벤처 캐피탈 물량들이 많이 이 회사가 사실 불운했던 게 공모가가 14,000원이거든요. 이때가 바이오가 되게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도 없어. 바이오에 그들도 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주관사가 이게 AI 난 모르겠어요. 이거는 반영하지 말고 제약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공모가 14,000원 된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별 재미를 못 본 게 이게 벤처 캐피탈 물량이 많았어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못 봤는데 저는 이때 벤처 캐피탈 물량을 다 판 줄 알았어요. 8월 말 이 올라갈 때 이게 거래가 하루에 1,000만 주씩도 됐거든. 다 팔 수 있었는데 안 팔고 뭐하니 최근에 9월 하순 요때도 팔았어요. 요때도 팔았지만 그래서 바닥권에 팔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건 상도 이상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관이라 돼가지고 뭐 실컷 올라갈 때는 안 팔건 말이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고맙죠? 뭐 바닥에 팔아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다 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파라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낙폭이 크죠. 이미 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하 대표의 노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제가 계속 낙폭과 내주 네, 다 계산도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본다면 좀 만만한 게 뷰너, 파라사이, 루닛 이런 것들이 좀 만만하죠. 활용해서 우리 하 대표의 노력과 머리를 내가 이용해서 네, 손실을 빨리 회복하자.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오늘은 하리 리포. 뭐 여러분들도 혹시 지난번에 우리 또 회원님이 직접 그 내려가셔가지고 부인이랑 너무 감사한데요. 부인이랑 내려가서 새만금에 공장 짓는 것도 사진도 찍어 오시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정보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셔서 공유를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 AI 관련 엔비디아 오늘 그래서 개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엔비디아 이거는 AI죠. 그 다음에 릴리의 신고가 이건 바이오죠. 그래서 이쪽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자, 루닛 강세를 보이죠. 우리 하 대표가 종목을 네, 제대로 여러분께 찍어서 알려드리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이제 자율주행 결국 지난 8월 말 9월 초에 강세를 보였다가 고꾸라진 자율주행 AI 바이오 로봇 이런 테마들이 반등을 선도할 것 같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이고 있어요. 맞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단기에 하락률이 얼마나 됩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8%. 이게 뭐 12%나 38%나 더 찐 게 찐이죠. 네. 정말 9월 11일 날 대체로 고점을 찍었는데 이런 테마주들이 지금 오늘이 10월 11일 아닙니까? 한 달 만에 30, 40%라는 건 사실 엄청난 하락이죠. 그래서 네이버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반등한 에코프로도 사실은 낙폭이 상당히 큰 편이죠. 에코프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은 개인들의 담보 부족 매물도 많지만 또 외국인의 공매도도 많잖아요. 지금 공매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요. 공매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들어가면 공매도가 나오거든요. 가 190만 주대까지 갔었거든요. 보시면 에코프로가 공매도가 지금 지난번에 192만 주까지 갔었네요. 얼마.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90만 주대까지 고점을 찍고 다시 줄어드는 198만 주까지 9월 25일이 절정이었네. 그래서 외국인들인 에코프로의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다시 좀 이익 실현하는 매수세, 그 다음에 개인들의 담보 부족 물량이 확 떨어져 나가면서 매물 공백 등이 겹치면서 오늘 에코프로가 강세인데 이번에 여러분이 두산 보면서 제가 좀 입이 벌어졌는데 야 두산을 보면서요 요즘 주식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네, 상장되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달 말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관 수요 예측이거든요. 11월에 상장되는데 두산의 이 모습을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은 에코프로의 또 네, 상당한 먹구름이 되겠다. 이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두산 보니까 네, 얼척이 없네. 그래서 알짜 자회사가 상장돼 버리면 그 안고가 나가버리니까 그 찐빵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랑 비슷하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9시 25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빨리 절표를 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아직도 그냥 어물쩡하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우리 애청자님은 빨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손실을 쫙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가
네, 지금 0.8% 오르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이 558, 네, 하락 종목이 260, 상승 종목이 많다. 코스닥이 더 그렇죠. 코스닥이 워낙 그동안 말 같지 않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1.67%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네, 상승 종목이 1207, 압도적이죠. 하락 종목이 287. 자, 많은데 중요한 거는 어디가 빨리 오르냐 하는 건데, 오늘 하이드로 리튬 보수도 사실 뭐 이 집도 빠지기를 치면 이 집이 거의 1등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네, DLE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이 방법은 연모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은 전 세계 리튬 추출 회사들이 아직 다 기술을 지금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는 네, 미지의 세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웅 대표의 그 방법이 특허도 있고 이미 포스코에서 지금 리튬 하고 있는 초기 또 그래서 여전히 꿈은 살아있다. 다만 지금 제일 압박하고 있는 거는 12월 초부터 전환사채 주식 전환 가능성 그걸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 그러거든요. 그게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데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도 합니다. 101670인데요. 일부에서는 이거는 뭐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얘기예요. 근거는 없는데 지금 주가를 압박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딴 건 악재가 아니라 순전히 요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거 예. 여기 한 3천만 주 되니까 이 물량이 적지는 않죠. 요게 11월 20일, 12월 1일부터 주식 전환 가능하니 이 부담이 존재를 전환가 3,300원짜리. 요게 근데 이 종목이 액면가 200원이에요. 액면가 500원이 액면가 200원이라서 자본금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60억 정도 증가하니까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 자본금이 45억이니까 여기에 뭐 60억 증가한다고 해서 큰 건 아닌데 액면가 200원이거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장도 짓고 있고 새만금도 빨리 짓고 있고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요게 지금 가장 큰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12월 초니까 뭔가 이전에 이벤트가 있지 않겠냐 이거는 막연한 얘기죠. 그런 얘기들도 추측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회사가 뭐 일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엔캠 중앙 DNM과 관련해서 뭐 유튜버가 되게 씹고 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주식이나 지금 상도 이상 어떤 주식이든지 지금 너무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 데다가 그 남의 불난 집에다가 막 부채질하고 이런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득이 될까요? 근데 그 주장이 제가 보면 너무 좀막 하수 같다 할까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분은 주장은 이 동아기업을 굉장히 주장하고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주장을 하는데 주장하는 그거들을 보면 정말 저렇게나 모르면서 저렇게 뜨드나 싶을 정도로 네, 아주 뭐 부족한 지식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주식이나 추천하면 되지 왜 남의 주식을 까는지. 그래서 그 엔캠이 뭘 경영자가 뭐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를 해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데 중앙첨단 소재에 대해서 엔캠이 전환사채를 투자를 했잖아요. 중앙첨단 소재는 지금 이게 투자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인수를 했다고 볼 수가 없죠. 표면적으로는 환기를 떼야 환기가 되면 이사진 개표를 못 합니다. 만약에 지금 기존에 중앙첨단 소재 이사진이 4명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5명을 임명해버리면 이게 경영권 변화가 되고 이걸 지금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처음에는 뭐 대표가 먼저 개인적으로 앞장서야죠. 그 다음에 엔캠이 중앙첨단소재 전원설치에 투자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면 엔캠이 가고 엔캠이 전해액 아닙니까? 그 밑이 중앙첨단 소재가 네, 리튬 염이잖아요. 이 구조로 모 회사와 자회사적 구조로 갈 게 보이잖아요. 뭐 그건 상식적인데 이 내용들 공시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문제 없이 가고 있는데 그걸 폄훼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비합리적인 주장을 해서 엔캠이나 중앙첨단 소재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걸 저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조만간 좀 탐방 영상도 만들고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마음 먹고 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동아기업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 동아기업의 전액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아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동아기업은 하나만 얘기하면 동아기업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아직 짓고 있죠. 뭐 2025년에 뭐 완공하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그것도 현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공해가 여기에서 뭐 SK에다 공급하네 택도 없소리죠. 공장이 이 전해액이란 사업의 특성을 보면 공장이 없는데 그런 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공장부터 있어도 쉽지 않고 이 공장이란 게 이 케미칼이잖아요. 특히 미국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2024년, 25년에 완공한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지 모르는 소리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떠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아기업 주주님들도 잘 돼야죠. 꿈을 가질 수 있는 거 회사도 잘 되기를 원하니까 하는데 자, 아무튼 앞으로 그런 행태들 지금의 뭐 유명 유튜브도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도 뭐 문의만 뭐 2차 전지주라는 뭣도 모르면서 떠들어가지고 지 주식만 자기 주식만 사세요 이러는데 그런 풍토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힘들잖아요. 다들 힘든데 다들 잘 돼야죠. 주식은 다들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남의 주식을 막 반도체 파세요. 반도체 팔고 이것만 사세요. 막 하면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다 잘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애청자님은 지금 초기다. 그리고 이 우리는 하락 원인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담보 부족의 매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구나. 근데 그 매물이 이제 다 해소돼 버렸다. 그러면 제가 매물 공백에 접어들면 이제는 코스닥에서 애터지게 주식을 팔아야 할 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제까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아니 다른 나라 주식도 다 빠졌으면 할 말이 없죠. 다른 나라 주식은 다 빠진 뭐 미국도 지금 뭐 멀쩡하고 일본도 멀쩡하고 대만도 멀쩡한데 우리 코스닥만 이렇게 빠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빠지는 이유도 뭐 우리나라가 경제가 흔들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그 쏠림 현상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담보 부족 매물이라는 수급 때문에 하락을 했고 하락도 말 같지 않게 하락을 해서 주식이 웬만한 주식이 단기에 40%씩 50%씩 빠지는 장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정상화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10월 10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연휴 끝나자마자 우리 정현님 프로예님께 과감하게 물타기 하시고 신규로 하시고 덜 빠진 주식은 더 빠진 주식으로 옮겨가시고 해서 초기에 빨리 회복을 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세게 드리는 이유가 다들 주저하시거든요. 주저하셔서 이 초기에 저점에 사서
회복하는 국면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정말 애매해집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뷰너 같은 주식을 샀어요. 아니면 뭐 루닉 같은 주식을 샀어요. 요 초기에. 요 초기에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 먹고 있는 투자자와 5%에서 10% 먹고 있는 투자자와 아직도 주저한 투자자는 벌써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좀 계속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금은 진입하시라 조언을 드리고요. 현대오토웨버 역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먼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등은 선도하는 거는 예, 제가 계산해 드렸듯이 이렇게 바이어가 좀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두산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딥노이드, JLK, 뭐, 그 다음에 루닉, 이런 AI 의료,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현대오토웨브 같은 자율주행, 이런 테마들이 지금 반등을 역시 선도하고 있다. 8월 말에서 9월 상순까지 미래 상장 산업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업종들이 지금 선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들이 분위기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아, 레이님, 레이님, 네, 물량 출해, 그러니까 지금 레이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는 보지만 시장의 생각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냥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수급적인 문제인데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뭔가 좀 나왔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물론 저도 계속 좀 안테나 올려가지고, 좀 이제 신뢰성 있는, 음,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스코텍 유한양행, 네, 지금은 조금 빠지네요. 오늘 10시에 열리는데,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오스코텍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번 장에는 별로 안 빠졌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건 올랐죠. 유한양행 같은 게 오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재미가 없죠. 음, 뭐좀 미안한 얘기지만 유한여행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이런 종목은 빨리 팔아서 많이 빠진 종목 옮겨갈 필요가 있죠. 이게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뭐 40%씩 50%씩 빠진 종목이 많은데 굳이 안 빠진 종목들이 들고 안 빠진 종목에 매수세가 몰릴 일은 없다.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은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이다. 그래서 종목도 다 아시고 이제 지금 대응 전략도 다 나오셨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 애청자님 정말 9월 하락 고통스러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봐도 코로나 때보다 더한 하락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주식이 이유 없이 더 빠지는구나. 저도 참 보면서 30여 년 주식하면서 그런 꼴 처음 봤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30 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도 이번에 또 처절히 또 깨닫고 반성도 하고 또 단련도 됐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빨리 회복하는 국면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외부 악재가 없다면 바로 V자 회복으로 갈 거예요.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이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루닉 같은 거네요. 아직도 초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셔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 그동안의 손실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략이 다 쓰셨죠?
9시 41분인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는 뭐 시장 자세히 보실 게 없고 명확하다.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네, 개인들의 담보 부족 물량들 결국은 코스닥만 유독 하락한 이유는 시가총액 1, 2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담보 부족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급증했던 담보 부족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수급상 완전히 무너진 흐름이다. 그런데 어제 개인들이 7,200억이나 순매도했다. 이거는 눈물겨운 매물인데 이게 바닥의 징후고 또 하나가 지금 당 신용잔고가 하루에 1,800억씩 엄청나게 줄어들 정도로 결국 이게 시장의 문제였는데 어제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10월 11일 코스닥 시장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이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와 소화를 해버렸다.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서 애터지게 팔아야 할 물량이 없고 이제는 매물 공백 상태로 구간에 진입하니까 매물이 없다. 쉽게 회복하는데 그래서 V자 회복할 건데 낙폭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이유 없이 낙폭이 큰 종목들 근데 그 낙폭이 적지도 않고 막 30%, 40%, 50% 이렇게 말 같지 않게 비이성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요 종목들 공략해서 빨리 회복하는 시기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잘 하시면 짧은 기간에 손실의 대부분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기라서 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결과 얻기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요. 저는 오늘 나머지 시간은 장중속보랑 여러분과 소통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부둥 치는 방송 아카데미 경제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